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2천억 원과 1,400억 원이 넘는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천안시가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에선 사제지간의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로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아산 임주면 행정복합시설의 실시 설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2천억 원과 1,400억 원이 넘는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텐데요. 이번 추경안의 규모와 주목할 만한 사업을 김우순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본예산 규모는 2조 28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11년 만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추경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약 10% 증가한 2,0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올해 총 예산은 2조 2,075억 원이 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세외 수익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추계 탓에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았던 2020년이나 2021년보다도 더 적은 추경안을 편성한 건 못내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재정 전망에 따른 수입 전망에 따른 추경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실과 우리 실무자들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을 다 일일이 반영시켜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죠. 주목할 만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 69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수당 35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또 노선 개편에 따른 수소버스 34대 증차 구입에 151억 원, 상습 정체 구간인 양지중학교와 은하수 교차로 개선에 5억 원이 편성됐고, 더불어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확보와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236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도 올해 본예산 대비 13.6%에 달하는 1,444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올해 교육청 전체 예산은 1조 2,059억 원 규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운영비로 81억 원, 미래교육 환경 구축비로 192억 원, 학교 안전 관련 예산 105억 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한편 세종시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여전한데요. 천안시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사제지간 30여 명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준영 씨는 1998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을 발명으로 이어준 건 당시 담임 교사였던 박익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내주셨던 숙제 중에 주말에는 발명 2가지를 숙제를 꼭 내주셨는데, 그때 만들어주신 습관과 그 교육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MF의 여파로 당시 부상이었던 해외여행이 취소된 것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학생이 매우 창의적이었고요. 아쉬운 건 IMF가 일어나서 둘 다 여행을 못 갔다라는 그 재미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지자체가 스승의 날 행사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인데,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거나 우울증을 낫게 해준 선생님 등 각양각색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경로당 문해교실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7년째 사제의 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은 중단된 지 오래지만 늦깎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한글을 일깨워준 소중한 인연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필 잡는 법을 가르치고 글을 이제 기역, 니은, 아야어여를 시작하는데 손이 아프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하고 그거를 쓴 걸 보고 지금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래요. 그래도 표동회 선생님 오셨을 때가 참 좋았다고.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로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다시 시작됐고 오는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지난 2016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하지만 사업 부지 변경으로 3년 가까이 지연됐고 여기에 토지 보상비 문제로 토지 수용 재결에 이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건립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행정복합시설 실시 설계 중으로 착공은 오는 10월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7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는 그동안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재개되는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절차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실시 설계 재개를 해서 10월경에는 착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인주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합시설 건립. 추진된 지 약 7년 만에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으로 분리돼 있으며 각각 반려견과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과 급수시설,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으로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와 충남아산FC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나란히 패했습니다. 천안은 지난 13일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산 역시 다음 날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현재 아산과 천안은 리그 13팀 가운데 각각 10위와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55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행사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관으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과 한문서예, 사군자 그리기, 만화 등 8개 분야로 나눠진 사임당 과거장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율곡 과거장 등 예능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통 자수 체험과 다도 예절 배우기, 가훈 써주기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현대 여성의 귀감이 된 인물에게 주어지는 제55회 신사임당상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경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신사임당의 날은 여성의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경복궁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시, 수필, 아동문학, 자수, 예절 이런 예능 대회를 통해서 작가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 55년 동안에 5만 명 이상의 작가가 탄생이 됐고 지금 초대 작가만 하더라도 5천 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배움의 끝은 없지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요, 배움의 시기를 놓쳤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기쁜 소식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우리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교 밖 청소년 101명 중 94명이 그 주인공인데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짝짝짝. 천안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과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고요. 매일 2시부터 4시에 운영한 검정고시 대비반은 수준별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업 복귀를 위해 서로가 든든한 멘토가 돼준 결과인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원 센터장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꿈들인 친구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포기 없는 우리 청소년 늘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최고! 최고! 자, 이번엔 천안시 성완읍으로 갑니다. 고고고! 여러분, 성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성완배? 넉넉한 인심? 멋진 성산 둘레길? 맞습니다. 모두가 성완을 대표하는 상징들인데요. 오늘 소식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 겁니다. 성완읍 주민자치회가 올해로 4번째 환경사랑, 건강사랑, 성완 성산 둘레길 걷기 대회를 멋지게 하셨네요. 그냥 둘레길 걷기 대회가 아니에요. 노. 이번 걷기 행사는 환경사랑, 건강사랑을 주제로 쓰레기를 줍는 쓰담 걷기, 다시 말해 플로킹으로 진행을 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쓰레기를 줍다 보면 자연도 건강해지고 또 성산 둘레길을 찾는 분들의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고 와, 이게 바로 일석삼조네요. 이재호 회장은 걷기 대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이 건강도 챙기시고 자연 보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성완 성산 둘레길을 찾으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네요. 멋진 성완 성산 둘레길로 다 함께 고고고! 자, 이번엔 마음의 살을 찌우러 출발해 볼까요? 우리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대학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윈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SF 갈 때까지 가보자,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시대의 SF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립니다. 무엇인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신가요? 복도은 강사는 문화평론가인데요. SF 문화평론가라는 독특한 장르의 평론가인 만큼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한 기후변화 시대의 SF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많이 일상화되고 있어서 낯설지는 않은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어떤 강의를 할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특강은 오늘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 종합정보관 5층 소강당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호서대 천안 캠퍼스에서 만나요. 자, 오늘 또 따뜻한 뉴스 소식과 알찬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천시와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송도 6809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랜드마크 타워는 특정 층수를 못 박는 대신 103층 이상 표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탄 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문제가 된 주택들을 인수하고 임대사업 등으로 보증금을 회복한다는 계획인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온 대구시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불교계의 반발과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시장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국제대회 규모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의 사이버 보안 산업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가 주최한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이 대회가 올해는 국제대회 규모로 키워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시라는 세종시의 특별한 탄생 목적, 그리고 세계의 보안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들이 모이는 핵태운 세종의 큰 뜻을 담아 오늘 대회를 열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입니다. 대회 방식은 웹이나 시스템 혹은 암호 해킹 등 7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션이 주어지면 이를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팀에게 높은 가점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입니다. 이번에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생겨가지고 저로서는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해 이날 본선에 참가한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포함해 모두 47개 팀 176명. 이 중 해외에선 6개 나라 44명의 학생이 참가해 세계적 수준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자웅을 거렸습니다. In the real world, these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like exploit some website or exploit some binary file, something like that. So I think it's quite interesting. 한편 경진대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선 AI 보안 관제와 스마트 모빌리티, 챗 GPT 등 사이버 보안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획전시장에선 39곳에 이르는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채용 박람회까지 이어져 참여한 기업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무리 맛집이 많다고 해도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학생들에겐 여전히 학생 식당만한 곳이 없죠. 한 대학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학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학식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30분 동안 15,000원의 재료비로 2인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리 배틀 프로그램을 방불케 합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한 경력을 10분 발휘해 경쾌한 칼질을 선보이고 일본 여행 중에 맛본 돈가스 샌드위치를 재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돈가스 카츠 일본에 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또 학식에 나왔으면 좋겠어서 저희 돈가스가 평소에 많이 나오잖아요. 2인 1조로 모두 15개 팀이 참여했는데 마라탕에서 텐동, 필라프 등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술 먹고도 술 취 해소하기 위해서 요리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학교에 근처에 식사가 없으니까 내 재능을 한번 기여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놀아보자. 학교 측은 이날 경연대회 수상작 중 일부를
실제 학생 식당 메뉴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 곳에서 또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온 이제 요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요리는 또 학식의 실제 메뉴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낙화축제가 오는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열립니다. 세종시와 불교 낙화법 보존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2023 세종 가든쇼와 연계해 열립니다. 이날 낙화축제에서는 낙화봉 4천여 개가 만들어내는 불꽃쇼와 함께 국악과 클래식 등의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낙화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꽃이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이자 의식으로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오는 20일 낮 3시부터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열립니다. 세종시 사회적경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 행사를 비롯해 각종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세종 행복푸드트럭 협동조합 소속 8개 푸드트럭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사들은 작은 지적에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등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랫말처럼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보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